전 세계 기자들이 기사를 다시 썼습니다. 단 2바퀴 만에 판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분석이 끝난 팀이라고 했습니다. 세대 교체 중인 나라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긴 어렵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태극기가 선두를 갈라버렸습니다. 인코스와 아웃코스 동시에 추월. 그리고 직선주로에서의 폭발. 그날 밤 프레스룸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분석을 무너뜨린 한국의 폭발적 추월. 세대교체 성공 다시 증명한 쇼트트랙 강국. 세대교체는 혼란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밀라노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세대교체가 끝난 한국. 다음 올림픽의 한국은 얼마나 더 강해질까요? 지금 그 전율의 순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바퀴가 남았습니다. 최민정이 선두였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맨 앞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뒤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길리였습니다. 아웃코스로 나갔습니다. 최민정의 바깥. 더 긴 거리. 더 많은 체력 소모. 상식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리다. 그런데 속도가 달랐습니다. 이미 빠르다고 생각했던 선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람보르기니가 4단에서 5단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한계라고 생각했던 속도 위에 또 다른 속도가 얹혔습니다. 최민정의 어깨선을 넘었습니다. 코너에 진입하는 시점 김길리가 앞에 있었습니다. 선두. 김길리. 프레스석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끊겼습니다. 이탈리아 기자, 미국 기자, 독일 기자. 취재 경력만 수십 년인 기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링크 위에 대한민국을. 팔라 이탈리아 아이스 아레나.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이 열리는 날 밤입니다. 관중석은 가득 찼고 이탈리아 국기가 곳곳에서 흔들렸습니다. 홈 관중은 이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번째 올림픽, 13개의 올림픽 메달을 가진 전설. 이 아레나는 그녀의 무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나에서 오늘 밤 가장 큰 함성이 터진 순간은 폰타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바퀴를 앞두고 선두를 바꿔놓은 22살 한국 선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원고를 닫았습니다. 절반쯤 써놓은 원고였습니다. 헤드라인도 정해놓은 상태였죠. 스토다드 쓰러짐을 딛고 왕좌에 오르다. 그 문장은 결국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선수는 김길리였습니다. 기록은 2분 32초 76. 금메달. 바로 뒤 은메달은 최민정이었습니다. 동메달은 미국의 코린 스토다드가 가져갔습니다. 한국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저는 마르코 페레티입니다. 저는 이 직업을 25년간 해왔습니다. 밀라노에서 동계 스포츠를 취재한 세월만 해도 20년이 넘습니다. 수백 번의 결승을 받고 수백 번 결과를 마쳤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전에 원고를 완성하는 것이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원고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한국과 오늘 링크 위에서 달린 한국이 같은 팀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이 기록은 그 확인의 기록입니다. 경기 전날 밤 저는 한국이 왜 금메달을 가져가기 어려운지 분석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근거가 있었고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분석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오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로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경기 전날 밤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이번 시즌 월드컵 성적표, 각국 선수 훈련 영상 클립, 그리고 제가 직접 정리한 전력 분석 노트.
25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2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스토다드의 날이 될 것이다. 미국의 코린 스토다드.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예선과 준결승을 합쳐 4번 넘어졌습니다. 4번. 보통의 선수라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스토다드는 그때마다 일어났고 결승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그녀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런 선수가 결승에서 강합니다. 두려움이 연료가 되는 선수. 역경을 통과한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20년의 취재가 가르쳐준 진실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홈이었습니다. 아리아나 폰타나. 6번째 올림픽. 올림픽 메달만 13개. 밀라노는 그녀의 도시였고 이 아레나는 그녀의 링크였습니다. 관중석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마지막 바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데이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기자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솔직히 말합니다. 분석 노트에서 한국 페이지가 가장 짧았습니다. 최민정은 위험한 선수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전성기의 날카로움은 아직 남아있지만 타이틀 방어자가 아니라 도전자에 가까운 위치였죠.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땄고 밀라노에서 3연패를 노린다는 시나리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트트랙 1500m에서 개인 종목 3연패는 역사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길리. 이 이름은 새로웠습니다. 2004년생. 생애 첫 올림픽. 재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승의 압박은 재능이 아니라 경험이 버텨냅니다. 저는 그 원칙을 믿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예외를 본 적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옆자리 독일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대 교체 중이라 이번엔 힘들 거라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스센터 안에 공통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술은 이미 알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3바퀴 폭발. 아웃코스 가속. 각국 코치진이 수년간 분석해온 패턴이었습니다. 대응법도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경기 시작 1시간 전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분석 완료. 스토다드와 폰타나의 싸움. 한국은 메달이 어렵다. 링크 위에 선수들이 등장했고 관중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경기가 끝나기 전에 기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 노트는 그날 밤 단 한 줄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일제히 빙판을 찼습니다. 관중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스토다드와 폰타나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두 선수가 앞에서 경기를 끌어갔습니다. 저는 원고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어디 있었냐고요? 최민정이 4위였습니다. 김길리가 5위였습니다. 저는 그 순번을 적어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게 없었습니다. 후방이었고 메달권과 거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분석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고를 계속 썼습니다. 스토다드의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4번 넘어지고 결승까지 온 선수의 얼굴이었습니다. 폰타나는 홈 관중의 함성을 등에 업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레나 전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기자로서 그 함성이 싫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제가 쓴 시나리오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바퀴, 5바퀴. 한국 두 선수는 여전히 후방이었습니다. 선두와의 간격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메모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예상대로 약세. 볼펜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원고의 2번째 단락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페이스라면 경기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기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경기에서 기사를 2번 완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6바퀴째로 접어들면서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정이 움직였습니다. 7바퀴를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슬그머니 요란하지 않게 마치 지금이 아니라 2바퀴 뒤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줬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웃코스로 파고들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폰타나를 제쳤습니다. 3위. 다시 가속. 스토다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2위였습니다. 최민정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볼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7바퀴를 남기고 이 시점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체력을 앞당겨 쓰는 조급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취재 25년 경력이 있는 제가 그 판단을 그 순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바퀴를 남기고 2위에 오른 선수가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쇼트트랙 1500m에서 그런 경우를 저는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 순위는 밀립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오래 앞에 있던 선수일수록 마지막 바퀴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저는 다시 원고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메모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최민정이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의 결론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바퀴가 남았을 때 체력이 바닥나면 순위는 다시 밀립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길리는 여전히 5위였습니다. 이 시점까지 저는 김길리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날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4바퀴가 남았습니다. 그때 김길리가 움직였습니다. 5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선수가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인코스를 파고들었습니다. 4위. 다시 치고 나갔습니다. 3위.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김길리를 제대로 봤습니다. 스트로크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4바퀴 동안 최우미에서 달린 선수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낮았고 팔의 진폭이 넓었고 빙판을 미는 힘이 달랐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체력을 아꼈어도 이미 소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3위로 올라섰지만 앞에는 최민정과 스토다드가 있었습니다. 두 선수를 동시에 추월하려면 남은 바퀴 안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생애 첫 올림픽 결승에서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원고에 짧게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김길리 3위 진입. 하지만 역부족 예상. 링크 위에서는 3바퀴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민정이 스토다드를 바짝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간격이 반 바퀴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두를 빼앗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프레스석 주변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3바퀴. 약 30초 남짓. 이 30초 안에 순위가 바뀌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민정이 스토다드를 제치고 선두에 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메달로 이어지려면 남은 바퀴를 버텨야 합니다. 베이징 챔피언이 밀라노에서 3연패를 달성한다는 시나리오. 쇼트트랙 역사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3바퀴를 남긴 코너 진입 지점에서 최민정이 인코스를 찔렀습니다. 스토다드의 안쪽 가장 좁은 공간. 그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스토다드가 반응했지만 늦었습니다. 최민정의 스케이트가 먼저 그 자리를 밟았습니다. 선두. 최민정. 관중석과 한국의 해설진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관중이었지만 눈앞의 장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기록과 올림픽 기록을 모두 가진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레이스에서 선두로 나선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원고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스토다드의 날이 될 것이라 썼던 문장들이 이제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최민정이 선두에 섰습니다. 3연패. 쇼트트랙 역사에 없는 일. 그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이 쌓아온 원칙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침착하려 했습니다. 아직 2바퀴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두를 차지했다고 금메달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선수들이 있고 코너가 남아있고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뒤 3위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길리. 처음으로 그 이름 옆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선두와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저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바퀴가 남았습니다. 최민정이 선두였습니다. 스토다드가 2위, 김길리가 3위. 저는 이 순서가 유지될 것이라 봤습니다. 남은 거리가 짧았고 앞선 두 선수의 속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최민정이 금메달을 가져가거나 스토다드가 마지막 바퀴에서 역전하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였습니다. 김길리의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선 구간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김길리가 아웃코스로 나갔습니다. 최민정의 바깥, 더 긴 거리, 더 많은 체력 소모. 2바퀴를 남기고 3위 선수가 선택하기엔 너무 무리한 코스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움직임은 오래 못 간다. 그런데 속도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람보르기니가 4단에서 5단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미 한계라고 생각했던 속도 위에 또 다른 속도가 얹혔습니다. 스트로크 하나하나가 빙판을 더 깊이 물었습니다. 팔이 더 넓게 벌어졌습니다. 4바퀴 동안 후미에서 체력을 아끼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선수처럼 달렸습니다. 스토다드를 제쳤습니다. 2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민정의 어깨선에 붙었습니다. 나란히 달리는 순간이 찰나였습니다. 코너에 진입하는 시점 김길리의 스케이트가 반보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두. 김길리. 프레스석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끊겼습니다. 이탈리아 기자, 미국 기자, 독일 기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링크 위에 대한민국을 5위에서 출발해서 4바퀴를 최후미에서 기다려서 2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나가서 22살 생애 첫 올림픽 결승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인 선배를 추월해서 선두에 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원고를 닫았습니다. 메모도 닫았습니다. 김길리 역부족 예상. 그 문장이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아레나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탈리아 관중이었습니다. 폰타나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국적과 상관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좋은 레이스를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든 이 장면 앞에서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한 바퀴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승선은 아직이었습니다. 선두에 섰다고 금메달이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최민정이 바로 뒤에 있었고 스토다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쇼트트랙에서 마지막 바퀴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접촉, 역전, 실격.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링크를 바라봤습니다. 김길리의 등이 보였습니다. 남색 유니폼. 태극기. 선두에서 마지막 바퀴로 진입하는 22살의 등이었습니다. 그 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직선이 시작됐습니다. 뒤에서 최민정이 따라왔습니다.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스토다드도 달려왔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승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볼펜을 내려놓은 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선수는 김길리였습니다. 기록은 2분 32초 76. 금메달.
바로 뒤 은메달은 최민정이었습니다. 동메달은 미국의 코린 스토다드가 가져갔습니다. 한국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프레스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헤드라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예정된 기사를 완성하는 소리였고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쓰는 소리였습니다. 다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옆자리 독일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또 해냈군. 그 두 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닫아놓은 원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절반쯤 써놓은 기사였습니다. 스토다드의 이름, 이탈리아의 선전, 한국의 분전. 그 단어들이 이제 다른 무게로 읽혔습니다. 분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7바퀴 전부터, 무리수라고 봤던 그 움직임부터, 최우미에서 체력을 아끼던 그 4바퀴부터,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3바퀴를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7바퀴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건 과거의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링크 위에서 달린 한국이 아니라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석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달라져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세대교체라고 불렀습니다. 저문은 해라고 봤습니다. 한국은 그 세대교체를 공백이 아니라 진화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오늘 밤 밀라노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날 밤 밀라노 프레스 센터에서 단 하나의 팀만이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팀이 아니라 예상을 넘어선 팀이 화제가 됩니다. 기자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최우미에서 저 속도가 나왔는지, 2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본능이었는지, 프레스 센터 안에서 그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국 해외 데스크에서 기사 수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올려놓은 기사를 내리고 다시 쓰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드라인을 지웠습니다. 스토다드 쓰러짐을 딛고 왕좌에 오르다. 그 문장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새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분석이 끝난 팀이 아니었다. 프레스석 모니터들이 동시에 수정되는 그 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연구했고 패턴을 읽었고 대응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오늘 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석당한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기자석에 앉아 원고를 절반쯤 써놓은 채 멈춰있던 25년 경력의 이탈리아 기자가 그 증거였습니다. 시상대 위에 두 선수가 섰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김길리, 그 옆에 최민정.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가 아니라 눈으로 담았습니다. 25년간 수백 번의 시상식을 봤지만 이 장면은 달랐습니다. 금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가 같은 나라 선수인 것도 그랬고 두 선수의 표정이 그랬습니다. 김길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의 표정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터진 표정이었습니다. 최민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은메달이었습니다. 3연패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웃었습니다. 후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최민정이라는 선수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긴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최민정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다른 대회보다 더 경쟁이 치열했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후회 없이 달렸다고. 길리가 금메달을 딴 게 진심으로 기쁘다고.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3연패 도전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한 선수. 그렇다면 오늘 이 레이스는 최민정에게 단순한 결승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올림픽 결승이 될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선배는 후배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계획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레이스가 그렇게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세대 교체가 오늘 밤 밀라노에서 완성됐습니다. 공백이 없었습니다. 최민정이 물러서는 자리에 김길리가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등으로 선두에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로 돌아오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대 교체를 약점이라고 봤습니다. 에이스가 바뀌는 시기,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채우는 공백. 그것이 한국의 취약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의 세대 교체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선수가 준비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김길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뒤 두 선수가 끌어안았습니다. 은메달을 목에 건 선배가 금메달을 목에 건 후배를 안았습니다. 최민정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 포옹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진짜 힘은 선수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팀,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선수에게 넘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팀.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외신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이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한국 밀라노에서 금은 동반 석권. BBC는 김길리의 이름 앞에 람보르길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 팬들이 만든 별명이었습니다. 람보르기니와 김길리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그 별명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헤드라인 아래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저무는 해가 아니었다. 다음 태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기가 끝나고 한참 뒤 한국 대통령의 축전이 전해졌습니다.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과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쇼트트랙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국가가 뒷받침하는 종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쇼트트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용 훈련 시설, 스포츠 과학 전담팀, 해외 전지훈련 예산, 그리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어린 시절부터 선발해서 키우는 육성구조,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과 연금. 한국이 수십 년간 쇼트트랙에서 강세를 유지하는 건 선수 개인의 재능만이 아닙니다. 그 재능을 키우고 지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밤 김길리가 보여준 것은 그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정이 있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최민정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후회 없이 달렸다고. 길리가 금메달을 딴 게 진심으로 기쁘다고. 저는 그 문장들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그 말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창에서 금메달, 베이징에서 금메달, 밀라노에서 은메달, 한국 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상 최다 메달, 그리고 후배에게 선두를 넘겨주고 웃는 표정. 최민정은 이미 충분히 이겼습니다.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최민정이 남긴 것은 기록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이기는 법, 버티는 법, 그리고 다음 선수에게 넘기는 법. 그 방법이 오늘 밤 김길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공백이 없었습니다. 세대 교체는 끝났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4년 뒤를 생각했습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 다음 대회. 그때 김길리는 26살입니다. 전성기 한가운데입니다. 오늘 밤 밀라노에서 보여준 것을 4년 더 다듬은 선수가 어떤 레이스를 할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두렵다고 쓰면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선수가 기다리고 있겠죠.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에이스가 물러서면 다음 에이스가 나옵니다. 공백 없이, 분석할 틈 없이. 저는 이 직업을 25년간 해왔습니다. 동계 스포츠를 취재하며 수십 개 나라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강했다가 무너진 나라도 있었고 오랫동안 꾸준히 강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후자에 속합니다. 오늘 밤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패턴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응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다음 세대가 어딘가의 링크 위에서 달리고 있을 테니까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은 한국은 앞으로 어디까지 날아오를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의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세대 교체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다시 시작입니다. 김길리 선수, 최민정 선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결과는 금메달과 은메달. 너무 감격스러워서 경기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두 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치고 나가는 그 장면, 최민정 선수가 후배를 안아주는 그 포옹. 두 선수의 땀과 눈물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정말 자랑스럽습니다.